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1960년대 초반 해병대 수색대를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인 1962년부터 1964년까지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70년대 초반 이후의 명칭인 특수수색대가 아닌 그냥 수색대였습니다만, 오늘 사연을 통해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역사, 그리고 초창기 수색대의 훈련 내용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미 해군의 특수 잠수함을 이용한 침투 훈련, 그리고 60년대 후반 이후에는 해병대나 육군의 일반적인 훈련이 되었습니다만, 해병대 최초의 유격 훈련이 수색대를 통해 당시의 자유중국, 즉 지금의 대만으로부터 도입된 과정 및 당시의 훈련 내용, 아울러 관련된 해병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연 등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소개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제보자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사진을 한 장 한 장 소개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진, 오늘 사연의 제보자 병 127기 강광웅 선배님의 당시 모습입니다. 참고로 병 127기는 1962년 3월 초에 입대해서 상남훈련소 4주를 포함한 16주, 즉 4개월간의 신병훈련을 마치고 1962년 7월 초 실무에 배치된 기수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의무 복무 기간이 총 30개월이었습니다만 전역 무렵인 1964년 여름은 이미 월남 파병이 논의되고 준비되던 시기, 따라서 2달을 더 복무하고 만 32개월, 즉 1964년 10월 말에 전역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역시나 군번이 늦은 절반의 동기생들은 한 달을 더 복무해서 33개월 만에 전역했다고 하는 걸 봐서 같은 동기간에도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전역시키는 건 60년대 초반에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사진으로 돌아가서 이 사진에서의 위장복이 바로 전군 최초로 해병대 수색대에 보급된 위장복이라고 하는데, 당시 수색대를 제외한 해병대 일반 부대에는 아직 위장복이 보급되지 않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는 공수부대도 위장복을 착용했습니다만, 공수부대의 위장복은 상하의가 일체형이었는 바 해병대 위장복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 사진들은 미 해군 잠수함을 이용한 해병대 수색대의 당시 훈련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화면 좌측의 사진을 보면 잠수함 갑판에서는 세 척의 IBS와 우리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하선을 준비 중에 있고, 세일, 즉 함교 탑에선 머리만 내민 잠수함 승조원들이 신기하다는 듯 이 모습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잠수함은 승조원을 제외하고 약 20명 정도의 특수요원을 실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공보트가 3척인 걸 보면 한 척당 7명, 즉 1개 소대가 잠수함 훈련에 참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관련 사진은 없습니다만 제보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일단 잠수함 탑재 이전 단계에서는 해병대 수색대의 IBS가 사전에 약속된 해상으로 이동을 하면 수중의 잠수함에선 잔망경을 상승시키고, 이때 수색대는 이 잔망경의 IBS를 결박시킨다. 그러면 잠수함이 IBS를 예인해서 가상의 적 해안으로 이동하는 방법, 또는 잠수함이 부상하면 좌측의 사진처럼 잠수함 갑판에 IBS를 횡으로 탑재한 후 수색대 인원들이 잠수함 내부에 승선해서 이동하는 방법 등이 훈련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80년대 제가 IBS 기습대대에 근무할 당시에는 우리 해군의 고속정 후미 갑판에 IBS를 탑재하고 이동 및 하선,
그리고 침투하는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수색대원들이 잠수함 내부에 승함하는 경우에는 어뢰실에 어뢰와 어뢰 그 사이에 마련된 공간에서 생활했는데 너무나도 협소한 나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 인원 2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잠수함 내부에선 당시 미군 승조원들과 허리띠 빠크리라든가 그들의 잠수함 휘장 등을 우리 수색대 것과 이제 물물 교환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80년대 저희 때 역시나 비록 잠수함은 아니었습니다만 항공모함 등에선 거의 일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미군들하고 유독 연합훈련이 많았던 대한민국 해병대는 가장 먼저 배우는 영어 회화가 Change OK?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수색대 인원들은 잠수함 훈련 이전 진해에서 사전에 압력 테스트를 받았는데 이때 코피 또는 귀에서 피가 나오는 대원들은 실격, 즉 잠수함 훈련에 참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잠수함 훈련에 참가하는 대원들은 당시 월급이 180원이던 시절 잠수함 수당으로 3,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병 월급의 15배 정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아무튼 당시 수색대는 훗날의 그 도구 해안이 아닌 포항 1사단 영내에 위치했는데 이 위험수당은 전부 특식비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사단장도 자주 수색대에서 식사를 할 정도로 당시 수색대 식사는 1사단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그 사진으로 돌아가서 우측 상단의 사진, 야간의 해상 침투에 대비한 주간 훈련의 경우 사진에서처럼 잠수함 갑판에서 하산한 IBS는 수면에 부상한 잠수함 주변에서 원핑, 덤핑 등 야간의 실제 훈련 및 기동에 대비한 해상 훈련을 사전에 실시했다고 합니다. 원핑, 덤핑. 해병대 출신이라면 이 용어를 모르는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해병대 출신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굳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원핑, 덤핑은 IBS, 즉 고무보트가 해상으로 은밀 침투하던 중 적 항공기 등에게 고무보트의 기동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IBS를 미리 뒤집어서 인원들은 뒤집어진 IBS 아래 수중에 엄폐하고 적 항공기 등에게는 단순 부유물 등으로 인식해 함으로써 IBS의 기도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훈련입니다. 80년대 저희 때 7인승 고무보트를 예로 제가 임의의 번호를 부여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번 대원은 7개의 페달을 챙겨서 고무보트 바닥에 엎드립니다. 앉고 가로주부에 이렇게 끼기도 합니다. 그럼 2번과 3번 두 명의 대원이 보트의 한쪽 예를 들어서 우현에 올라갔다. 그러면 맞은편 좌현에 줄을 걸고 주주부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줄을 잡아당길 준비를 합니다. 동시에 이 좌현 바깥쪽 물속에는 4번 대원이 매달리게 되는데 그럼 물속에서 몸이 자유로운 대원은 5, 6, 7 이렇게 3명이라는 뜻이죠. 이런 준비를 마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우현에 서 있는 2명의 대원은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 반동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보트를 잡아당겨서 뒤집습니다. 그럼 최초 보드 안에 엎드려 있던 대원은 보트가 180도 이렇게 확 회전 뒤집어지면서 물속에서는 천장, 즉 보드 그 바닥을 보는 자세, 또 좌현의 그 맞은편에 매달려 있던 대원은 반대로 뒤집어진 보드 바닥에 이렇게 딱 이렇게 얹혀지게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실 하나,
물속에서 뒤집어진 보트 속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서서 내밀면 에어 포켓? 저희 때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일종의 에어 포켓 같은 그런 공간이 거기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다 해서 당분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단, 그 공간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코와 이렇게 입은 최대한 천장, 즉 보트 바닥에 이렇게 바짝 밀착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까딱하면 소금물 맛입니다. 좌연 그 바깥쪽에 매달렸다가 이렇게 엎어지는 팽개쳐지는 대원, 그 대원의 몸무게가 작아야 하는 이유, 그거는 아무래도 두 명이 잡아당기고 물속에 있는 대원들이 이제 이쪽에서 보드를 민다 해도 아무래도 이 공보트를 쉽게 뒤집기 위한 일종의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덤핑이죠. 이게 뒤집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원위치, 그럼 원핑. 원핑, 덤핑인데 순서성으로 보면 덤핑, 원핑이 맞겠죠. 아무튼 원핑은 덤핑의 역순. 이해되시죠? 재미없나? 얘기가 딴 데로 됐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 사진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사진에서는 훈련 시기가 여름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주로 겨울에 이런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판 및 함교, 탑 등의 미군 승조원들은 그 얼음장 같은 바다 위에서 원핑, 덤핑을 포함한 수색대의 훈련 모습에 난생 처음 보는 훈련인 것처럼 기겁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미군 잠수함은 우리 해병대 이외에도 당시 아시아 지역 미 우방국 특수요원들의 훈련을 주로 지원하였는 바, 승조원들 입장에선 각국 특수부대의 훈련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주간 훈련을 마치고 야간에는 가상 적 해안으로의 실제 침투 훈련을 하는데, 이때 잠수함은 고동 소리로서 신호를 주고, 이때 우측 상단의 사진에서처럼 가판에서 대기 중이던 IBS는 신속히 잠수함을 이탈해서 수중으로 하강하는 잠수함이 일으키는 소용돌이로부터 최대한 멀리 이탈해야 했다고 합니다. 우측 하단의 모습이 잠수함에서 이탈하고 해상 기동하는 당시 수색대원들의 모습인데 언뜻 실미도 요원들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자, 그럼 잠시 이 잠수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제가 선배님으로부터 제보받은 사진인데 자세히 보면 313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313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사진이 그 동일한 잠수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상 명칭은 USS PERCH, 즉 USS 퍼치, 그리고 고유 명칭은 SS313. 근데 후미 가판을 보면 오른쪽 사진에서는 물탱크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보이는 게 동일한 잠수함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이 물탱크 같은 구조물은 고무보트와 같은 특수전 장비를 실을 수 있는 내압 챔버라는 건데, 사실 이 퍼치함은 2차 대전 및 한국전쟁 참전 전후 여러 차례의 개조를 거쳐 특수부대 병력 수송용 잠수함으로 활용되었는가. 왼쪽 사진에 내압 챔버가 없는 사진은 여러 차례의 개조 이후인 1960년대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사진은 1940, 50년대 사진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퍼치함은 내압 챔버를 제거한 이후에도 1967년 퇴역할 때까지 필리핀 수빅만을 모항으로 해서 미 해병대 상륙 정찰대, 그리고 미 육군 특수부대 및 해군 UDT의 정찰 임무, 또 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맹국에 대한 훈련 지원,
이라는 주 임무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 다시 잠수함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 사진은 당시 수색중대장이었던 이인호 대위와 좌우의 하사관 2명이 잠수함 갑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월남전 당시 부하 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날아오는 적 수리탄을 안고 장렬히 산화하신 고 이인호 소령의 아주 귀한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해병대 1사단의 훗날 특수 수색대를 포함한 도표에서의 수색대 역대 중대장들을 보면 고 이인호 소령께서는 1964년부터 대위 시절 수색 중대장을 하셨고, 또 지금 이 사진을 제보해 주신 선배님께서는 1964년 10월 저녁, 그렇다면 이 사진은 1964년 봄에 찍은 사진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근데 제보 내용 중에 특이하게도 당시 수색 중대는 중대장 대위 밑에 다시 2명의 대위와 소위 중이었던 3명의 소대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80년대 저희 때는 특수수색중대장 소령 밑에 대위 계급의 작전관이 한 명 있었고, 소위 중위 계급의 소대장들이 있었는데 60년대 당시의 편제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당시 수색대 선임장교였던 안영일 대위는 이인호 중대장의 바로 전임 중대장, 그럼 중대장에서 하루아침에 선임장교로 강등된 느낌? 아무튼 또 다른 대위 한 명인 이한종 대위는 후에 소령으로 진급해서 제10대 수색중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역대 중대장들 중에 쟁쟁하신 분들이 적지 않죠. 수색대 편제 얘기가 나온 김에 대한민국 해병대의 그 수색대 역사를 잠깐 알아보면, 해병대 수색대는 1957년 2월 당시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 금촌에서 창설된 특공소대가 최초였습니다. 이후 명칭을 수색소대로 변경하고 1959년에는 수색중대로 증편됩니다. 한편 1959년 해병대 1사단이 파주 금촌에서 경북 포항으로 이동을 하자 그간 임진강 및 사천강의 갈대, 습지 등 북한 간첩의 침투 루트에 대한 수색 정찰 및 내복 작전 등을 주임무로 하던 수색대는 경북 포항에서 시작된 제1 상륙사단의 임무에 걸맞게 상륙작전에 특화된 부대로 변모하게 됩니다. 한편 1사단이 포항으로 내려오면서 김포에 창설된 제1 임시여단은 자체 수색대가 아닌 포항 1사단 수색중대에서 1개 소대를 배속받아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959년부터 1967년까지 존속했던 김포의 제1 임시여단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단 지휘부 및 수송, 공병, 중대 등 몇 개의 그 직할부대만 예속 부대로 편제하고, 예하의 전투부대는 포항 1사단 예하의 1, 2, 3연대 중에서 1개 연대 및 1개의 포병대대를 1년 주기 교대 방식으로 배속 운영했습니다. 그럼 포항 1사단 수색대 1개 소대 역시나 보병연대 및 포병대대와 같이 김포로 올라갔다는 뜻이죠. 하지만 1965년 무렵 이후로는 1개 수색소대가 더 이상 김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1965년 포항에 1, 2, 3, 3개 연대 중 2연대가 청룡 2여단이 돼서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포항에는 1연대와 3연대 2개 연대만 남게 됐고,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김포 임시여단에 1개 연대를 배속시킬 경우 포항 1사단 이하에는 1개의 연대만 남게 되는, 즉 상륙사단으로서 유명무실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병대는
월남으로 떠난 2연대 자리에 5연대를 창설하고 다시 이 5연대를 모체로 해서 창설된 5여단이 부대 교대 없이 김포반도와 강화도에 상시 주둔함으로써 그동안의 순한 교대 방식 및 제1임시여단이라는 명칭 역시 사라지게 되는데, 포항의 한 개 수색 소대가 김포로 올라가지 않게 된 시기 역시 이런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럼 65년 5여단 시절부터 77년 3월 김포 2여단의 수색중대가 창설되기 전까지는 김포 여단엔 수색대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강화도에 수색대대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수색대대는 그 훈련이나 임무 등이 일반적인 보병대대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념의 수색대로는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공갈 수색대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백령도 6여단 특수수색대는 중대죠. 1987년에 창설됐습니다. 한편 1959년 이후 1사단이 포항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수색대의 명칭은 특수수색대가 아닌 그냥 수색대였습니다. 아울러 3개월이니 4개월이니 하는 교육기간이 정해진 별도의 수색교육 역시는 없었습니다. 평소 일상 과업 자체가 훗날 수색교육으로 체계화되는 그런 훈련이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별도의 수색교육이 시작된 건 1969년이고 특수수색대라는 명칭을 사용한 건 1972년부터라고 합니다. 또한 수색교육 초창기에는 1년에 여러 번의 수색교육이 실시됐는데 69년 수색교육 1기부터 73년의 특수수색 15기까지는 수색교육 1기, 2기, 3기 이런 기수를 사용했고 73년 10월 해병대 사령부 해체 이후에는 수색교육이 2, 3년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해군에서 우리 해군에 UDT가 있는데 해병 수색대가 필요하냐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수색 16기부터 다시 수색교육이 재개되었는데 이때부터는 16기가 아닌 수색교육 16차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해병대에서 유일했던 1사단 수색대는 타군에서도 위탁교육을 왔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육군 특전사 공수부대죠. 그리고 해군 UDT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해병대 수색대에서 IBS 즉 공무보트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해병대 수색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물론 일부 인원이었습니다만 수중 폭파 등의 훈련은 해군 UDT에서 또 공수훈련은 육군 특전사에서 위탁교육의 형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여러 특수부대 중에서 IBS를 이용한 해상 침투 이 훈련만큼 해병대가 먼저다 이런 뜻이죠. 아무튼 해병대 수색대 그리고 해군 UDT와 육군 공수부대가 서로 위탁교육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타군이니까 여러분들 고생 좀 해봐라 하는 식으로 더욱 괴롭히는 그런 모습은 60년대 그 당시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당시에는 육사 그리고 공사 생도들도 해병대 수색대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 내용은 공보트 훈련이 아니라 하루 종일 PT 체조만 실시했다고 합니다. 제 경험상 차라리 유격이나 해상 훈련을 받는 게 낫지 해변에서 하루 종일 PT 체조만 한다? 육사생도들이 훗날 육군의 고급 장군이 돼서 해병대를 생각하기만 하면 이가 갈렸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해군 상원학교 생도들은 위탁교육을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해군 고위층에서 해사 생도들을 악명 높은 해병대 훈련에 보내봤자 그 좋은 꼴 보기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뭐 초등학생 같은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육군 공수교육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사연의 제보자 선배님께서 제보해 주신 사연을 하나만 더 소개하면, 해병대 수색대가 육군에서 공수훈련을 받은 시기는 1962년 육군 공수교육 8기 과정에 위탁교육을 간 게 최초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색 중대장이 되는 당시 수색대의 이한종 대위를 포함한 간부 몇 명과 병 1명이 육군 공수교육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럼 1972년 6월 해병대 자체의 공수교육 1기 이전에 해병대에는 육군 공수기수만 있었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역시나 제보해 주신 여러 장의 사진을 보면서 해병대 최초의 유격 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포항 1사단 벽암지 유격장의 아주 초창기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단에서 남문을 통해 장승백이 참새미 교장을 지나 장기 쪽으로 한 7, 8km 가다 보면 좌측에 있었던 유격장, 기억나시죠? 이 사진은 제가 보기에 오천 쪽에서 장기 쪽을 보고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진 왼쪽에서 그 안 보이는 부분에 유격교육대 건물 및 연병장이 있고, 저 차 뒤쪽 개울 그 건너편 도로가 장기 쪽으로 이어진 도로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이때는 지금의 유격교육대 맞은편 개울에 그냥 군대 천막 한 동에 개인 천막 두세 개를 치고 있었다는 뜻인데, 1962년 겨울 무렵에 벽암지 유격장 시설이 마무리됐다는 걸 봐서 비슷한 시기에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면 당시 유격장의 시설이 제가 근무했던 그 80년대랑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뭐 막타워, 뭐 헬기레펠 유명하죠. 뭐 오키나와에서 오는 그 미군들이 뭐 동해에서 뭐 제일 높대나 해가지고 걔들이 뭐 오줌을 슬금슬금 싼다는, 뭐 그것도 안 보이고, 뭐 일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대체적으로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전시설이 아주 미비했고, 심지어 외줄타기 등에서 생명줄을 그 로프와 연결해주는 그 스냅링조차도 한두 개밖에 없어서 외줄을 건너간 대원은 이 스냅링을 풀어가지고 줄에 묶어서 이렇게 다시 맞은편 대기장에 던져주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렵던 시절 수입 제품이라고 해도 그렇지 당시 유격장에 그 스냅링이 몇 개밖에 없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최초 해병대는 유격 훈련을 도입하기 위해 당시에는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던 지금의 대만 육전대 수색대에 우리 수색대의 고참 하사관을 파견하게 됐는데, 이때 영어를 잘했던 표상치 상사 등은 1962년 이전부터 대만 육전대 수색대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유격장의 시설 및 교육 방법 등을 배워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평소 저를 포함한 적지 않은 분들의 생각, 즉 해병대의 거의 모든 훈련 및 전술, 교리 등은 미 해병대로부터 들어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은 이 유격 훈련에서만큼은 완전히 틀렸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대만 육전대 수색대로부터 유격 훈련 및 전술을 전수받은 해병대 수색대는 최초 수색대 인원들에 대한 자체 유격 훈련만 실시했으나, 이내 수색대의 기존 1, 2, 3 소대와는 별도로 산악단이라는
일종의 산악 유격훈련 전문 소대를 편성하고 동시에 해병대 1사단의 타 부대에 대한 유격훈련을 담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화면의 신문기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1965년 6월 25일자 동아일보의 6.25 15주년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자유중국 육전대의 산악훈련을 본따서 작년 4월부터 약 1,000명에게 로프를 타고 절벽을 기어오르거나 깊은 계곡을 줄타고 건너가는 등 특수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해병대는 신병들에게 1마일에서 4, 5마일에 이르는 전투수영과 잠수 및 공보트 기습 작전 훈련 등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입니다. 그럼 기사에서 말한 작년 4월은 1964년 4월. 그럼 이때부터는 수색대 산악단에 의한 해병대 일반 부대원들에 대한 유격훈련이 실시됐다. 이런 뜻 같습니다. 참고로 해병대 진해 교육기지 사령부 예하 상남훈련연대 소속의 마산 벼감지 교육대에 의한 신병훈련의 일환인 유격훈련은 1966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럼 해병대 유격 벼감지 교육의 발상지는 의외로 진해 마산 지역이 아닌 포항이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해병대가 대만 육전대로부터 유격훈련을 전수받게 된 계기는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격훈련 및 전술이 가장 뛰어난 부대가 바로 대만 육전대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유격전의 원조인 모택동 군대와의 오랜 실전 경험에서 비롯된 국민당 군대의 특성이 잘 반영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는 공산당으로 인해 분단된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과 자유중국이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양국 해병대 간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1964년 3월에는 당시 김두찬 해병대 사령관이 대만을 방문해서 장개석 총통을 예방하고 또 대만 육전대와 미 해병대의 연합훈련을 참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해병대가 대만 육전대로부터 일방적인 도움만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70년대는 대만 육전대 수색대에서 우리 해병대한테 태권도 교관의 파견을 요청해 왔고 이에 따라 우리 측에서는 해관 33기 김기동 대위를 파견하였는 바 그가 가르친 대만 육전대 제자들 중에서 무려 29명이 태권도 구단에 이르는 등 양국 해병대 수색대 간의 교류는 대만과의 단교 이전까지 계속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국 해병대 수색대 간의 소대급 부대의 상호 방문이 잠시 있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정확한 사실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께서는 제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육군에서의 유격훈련은 해병대와 비슷한 시기 공수부대에서 시작하게 된 걸로 보이는데 유격장의 시설 등은 산악전에 특화된 해병대 유격장과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1분이 안 되는 영상이니까 직접 한번 보시죠. 이효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총무단이 공수단 출신인 차지철 의원의 초청으로 지난 10일 제1공수특전단을 시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해병대 유격훈련과는 적 차이가 있죠. 그 영상의 앞부분은 물론 이제 뭐 공수훈련 중에 일부였으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뒤에 그 유격 훈련이라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장애물 교장 뭐 좀 비슷한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참고로 화면에 1969년 2월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임충식 국방부 장관이 국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유격 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1년 전인 1968년 김신조 사태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그럼 육군 특수부대가 아닌 일반 부대원들에 대한 유격훈련은 해병대보다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직 소개하지 못한 사연이 많은데 시간이 또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격훈련 사연을 정리하면서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유격훈련은 해병대가 원조다라는 심증이 들었는 바, 관련 내용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최종 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해당 내용은 추후 완성되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1960년대 초반 해병대 수색대를 주제로 당시 수색대원들이 받았던 특수훈련, 그리고 대만 육전대로부터 유격훈련을 전수받고 이를 해병대에 정착시키는 과정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연과 사진을 제보해 주신 병 127기 강광웅 선배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